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DMQA 오픈 세미나를 맡은 박태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Applications of Diffusion Model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박태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진행 순서입니다. 디퓨전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디퓨전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디퓨전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스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부터 어노멀리 디텍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타임 시리즈 임퓨테이션의 순서로 살펴보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고 데이터 자체, PX를 모델링하는 머신러닝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생성 모델을 사용하면 실제 데이터와는 다르지만 사실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데이터를 합성,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딥 제너러티브 러닝은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으며 관련 응용 분야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생성 모델을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샘플스, 모델이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가, 높은 생성 품질을 보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모델 커버리지 다이버시티는 훈련 데이터에 복잡하거나 많은 양의 다양성이 포함된 경우에 생성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성공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패스트 샘플링은 빠른 생성 속도를 가지는가를 나타냅니다. 현재 대부분의 딥 제너러티브 러닝은 고품질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양성과 생성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방법들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절충점을 찾아 이를 생성 모델의 3중 딜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생성 모델의 방법론들인 GAN, VE, 플로우 기반 모델들은 고품질의 샘플을 생성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각각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GAN 모델은 적대적 훈련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훈련과 생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A는 직접 likelihood를 최대화하지 못해 대리 손실에 의존하고, 흐름 모델은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 비정형 연력학에서 영감을 얻은 디퓨전 모델은 자주 겐을 능가하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샘플 품질을 보여주며 강력한 모드 커버리지와 샘플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디퓨전 스텝들의 마크업 체인을 정의하여 데이터의 무작위 노이즈를 천천히 추가한 다음 디퓨전 과정을 역으로 학습하여 노이즈에서 원하는 데이터 샘플을 구성합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디퓨전 모델은 forward 프로세스와 reverse 프로세스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방향 디퓨전 프로세스, forward 프로세스는 입력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교란시켜 데이터를 노이즈에 매핑합니다. 이는 데이터 샘플에서 시작해서 간단한 가우시안 디퓨전 커널을 사용하여 더 많은 노이즈가 많은 샘플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고정된 간단한 확률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 forward 프로세스는 각 단계에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역방향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는 입력 데이터에 반복적인 노이즈 제거를 수행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합성, 생성을 나타내며 무작위 노이즈를 사실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훈련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디퓨전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 고정된 확률 프로세스를 통해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고 반대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한 후에 랜덤 노이즈로부터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의 학습과 샘플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샘플링이라는 용어는 인퍼런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알파 t는 1-베타 t로 치환하게 되고 x0부터 임의의 시점 t만큼 노이즈를 더한 xt-로 가는 확률적 프로세스는 xt-1에서 xt-로 가는 해당 식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오른쪽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t-를 다음과 같이 x0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 동안 p세타, 해당 식의 최적의 뮤와 시그마를 찾는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그마는 상수로 고정하나 안 하나 결과가 비슷하여 상수로 고정하게 되고 뮤 세타는 각 시점에서 제거할 노이즈를 예측하는 문제로 유도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을 보시면 각 모델의 시점 t와 t 시점만큼 노이즈가 끼어있는 노이지한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모델의 아웃풋이 각 시점에서 제거할 노이즈가 되고 이 값이 노멀 0,1을 따르는 입실론과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샘플링 과정은 가우시안 노이즈인 x 라지 t로부터 라지 t번만큼 반복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여 x0를 예측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도 동일하게 입실론 세타 xt, t의 아웃풋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며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퓨전 모델은 특정 컨디션이 부여되지 않은 채 샘플을 생성하는 Unconditional Generation을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스는 특정 클래스 라벨이나 텍스트와 같은 컨디션이 주어지고 이런 컨디션에 관련한 샘플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 앞선 Unconditional 디퓨전 모델에 컨디션을 줄 수 있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디퓨전 프로세스에 명확하게 클래스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노이지한 이미지들로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고 해당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여 디퓨전 샘플링 프로세스를 가이드하게 됩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해당 식에서 W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이던스 스케일입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샘플링할 때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만으로 기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 컨디셔널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여했지만 디퓨전 모델만이 아닌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 모델이 있어야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학습이 된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CFG는 독립적인 클래시파이어 없이 Unconditional 디퓨전 모델과 Conditional 디퓨전 모델을 통합한 식으로 Conditional 디퓨전 스텝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Unconditional 디퓨전 모델은 공통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XY의 페어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Unconditional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는 Y 정보가 없는 다음의 식과 같은 형태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G의 식은 다음과 같고 동일하게 W는 세기를 조절하는 가이던스 스케일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노이즈 데이터로 학습된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컨디셔널 샘플링이 가능하게 만든 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고, 디퓨전 모델만으로 컨디셔널 샘플링이 가능하게 한 게 바로 CFG,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디퓨전 모델의 자세한 수식적인 설명과 디퓨전 모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다른 연구원분들이 진행해 주신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디퓨전 모델들이 적용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퓨전 모델을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ICML에 게재된 글라이드라는 논문입니다. 글라이드는 오픈 AI에서 발표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며 기존 개니 주축이던 텍스트 투 이미지 도메인에 디퓨전 모델을 도입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해당 그림은 글라이드의 결과의 예시인데 슈퍼히어로 코스튬을 입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림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생성해주고 또 호수 옆에 작은 오두막이 있는 가을 풍경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을 생성해내줍니다. 글라이드 이전 기존의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은 자유 형태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이미지 합성은 가능했지만 아직은 텍스트 프롬프트에 포함된 모든 면을 캐치하며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내지는 못했고 글라이드는 이런 면에서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라이드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가이던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CFG,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와 클립 가이던스를 사용합니다. 앞서 CFG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디퓨전 모델만으로 컨디셔널 샘플링이 가능하게 만든 방법론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은 공간에 잘 얼라인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인데 이미지 X와 캡션 Y가 페어한 데이터, 즉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면 각자 이미지 인코더와 캡션 인코더를 지난 후에 닷 프로덕트를 한 다음과 같은 값이 높도록 학습이 되고 이와 반대로 연관성이 낮은 이미지와 텍스트면 해당 값이 낮도록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공간상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클래시파이어를 클립 모델로 대체하여 클립 가이던스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와 동일하게 클립 모델도 노이지 이미지에 대해 학습한 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라이드는 기존 제한된 디퓨전 모델의 구조를 활용하여 텍스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 텍스트 컨디셔널 업샘플링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고 클립 가이던스를 위해 클립 모델을 노이지한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글라이드의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결과인데요. 저자들은 해당 결과를 통해 글라이드는 프롬프트의 넓은 다양성을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고 반사나 그림자가 포함된 고화질의 질감을 표현한 이미지를 종종 생성하기도 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여러 컨셉을 한 번에 부여하여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 결과는 텍스트 투 이미지 소타 생성 모델들과 MS 코코로부터 캡션에 대한 성능을 비교해본 실험 결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캡션에 대한 리얼 이미지, XMC-캔, 달리, 클립 가이던스를 사용한 글라이드, CFG를 사용한 글라이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클립, 리랭크나 체리피킹 없이 글라이드가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냈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 평가자들이 시각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클립 가이던스보다는
CFG가 더 좋은 퀄리티의 현실적인 이미지를 뿜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글라이드는 텍스트 드리븐 이미지 인페인팅을 수행하기 위해 미세 조정이 가능함을 보였고 강력한 텍스트 드리븐 이미지 에디팅도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페인팅 태스크는 초록색 부분을 지우고 주어진 프롬프트를 컨디션으로 활용해서 모델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글라이드는 존재하는 이미지를 새로운 사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림자와 반사도 포함하기도 하고 주변 컨텍스트 스타일과 밝기를 반영하여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사실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미지에 스케치를 하고 이를 실제 이미지로 수정할 수 있는 이미지 에디팅도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기반 이상치 탐지에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논문인 언어 DDPM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CVPR 워크숍에 게재되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는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후에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 어노말리에 대한 스코어를 제공해주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생성 모델들은 이상치 탐지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 해당 논문은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의 DDPM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언어 DDPM은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은 건강한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미 입력 이미지를 어노말리가 없어진 정상 이미지로 근사하여 리컨스트럭션을 해보고 생성된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라는 가정하에 원본 이미지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어노말리라고 판단하여 하이라이트 해주는 방법론입니다. 저자들은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에서 Full Length 마코브 체인 디퓨전이 필요 없다는 걸 발견하고 비교적 짧은 마코브 체인을 가진 Partial Diffusion Anomaly Detection 전략으로 접근하여 성능을 유지하며 학습과 인퍼런스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언어 DDPM을 Partial Diffusion Anomaly Detection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언어 DDPM은 기존 갱 기반, 즉 Adversarial Training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향상된 샘플 퀄리티와 안정적인 학습과 함께 더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어노멀리 부분을 더 잘 캡처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DDPM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한 디퓨전은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비교적 붕괴에 프리하게 리컨스트럭션 된다고 판단하여 더 큰 어노멀리들은 캡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 이상치 탐지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유명한 멀티스케일 심플렉스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심플렉스 노이즈는 정확하게 이미지의 프리퀀시 분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스무스하거나 구조화된 랜덤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어 DDPM은 더 큰 비정상 영역을 정상으로 근사하여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졌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비정상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했을 때는 비정상 부분이 모두 정상으로 근사되진 않았지만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했을 때는 비정상 영역을 거의 모두 정상으로 근사하여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DDPM의 학습과 인퍼런스 과정은 기존 DDPM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알고리즘을 나타낸 수도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과 인퍼런스 모두 파란색 부분처럼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닌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인퍼런스는 알고리즘 2의 보라색 부분처럼 이미지를 복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미지와 복원 이미지의 스퀘어 에러를 구하고 0.5와 같이 나이브하게 정한 스레시홀드보다 큰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어노말리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는 이 세그멘테이션 한 값을
어노말리 부분을 나타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랑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결과 이미지에서 각 열은 원본 이미지 x0, 타임 스텝 람다만큼 노이즈가 더해진 x 람다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 복원한 x0 헷, x0와 x0 헷의 스퀘어드 에러를 나타내는 e 스퀘어,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e 스퀘어에 대해 하이라이트한 이 세그멘테이션, 마지막으로 원본 이미지에서 비정상 부분은 하이라이트한 정답값 그라운드 트루스인 GT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결과인데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지만 노이즈가 더해지는 타임 스텝인 t가 커질수록 이미지의 디테일을 잃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람다를 750까지 올려서 사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샘플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 이미지는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가우시안 노이즈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심플렉스 노이즈의 멀티스케일 프리퀀시를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비정상이 붕괴되고 정상 데이터로 근사하여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자연어 생성 분야의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디퓨색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ICLR에 게재되었습니다. 디퓨색은 소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소스 시퀀스를 조건으로 사용해서 타겟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오디오와 같이 연속형 시그널을 사용하는 도메인에서는 기존 디퓨전을 활용할 수 있고 성공적인 적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그 디스크리트한 특성 때문에 DDPM과 같은 기존 디퓨전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없었고 특히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A는 연속형 공간에서 추가적인 컨디션 없이 언컨디셔널한 가우시안 디퓨전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컨디셔널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있어 사전 연구인 디퓨전 LM처럼 별도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생성되는 아웃풋에 잘 정의된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하도록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좀 더 제너럴한 시퀀스 투 시퀀스 세팅의 컨디션 X가 단어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어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클래시파이어에 의존하지 않고 싱글 모델을 통해 인풋 가이던스를 캐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디퓨색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퓨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투 시퀀스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모델로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디퓨색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색의 포워드 프로세스는 소스 WX와 타겟 WY가 주어지면 페어와이즈하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변형을 시키고 이후에 인베딩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스크리트한 텍스처럴 인풋을 연속적인 인베딩 공간으로 변형함으로써 전형적인 포워드 프로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WX와 WY를 컨캣한 걸 J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J에서 답변에 해당하는 Y에 대해서만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림에서는 파란색 점이 노이즈를 의미하는데 Y에 대해서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계속 unnoised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고 이를 partial nois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Y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이즈를 제거하며 복원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Y만 복원하기 때문에 이를 partial denois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파셜 노이징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디노이징을 하는 과정에서는 컨디셔널 시그널 X를 가이던스로 활용해서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한하고자 하는 컨디셔널 디노이징은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필요 없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Z0까지 복원이 완료되면 원본 텍스트로 복원하는 라운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라운딩 과정은 Z0와 실제 단어의 임베딩 값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으로 진행되는 디퓨색은 NLP 데이터셋이 너무 다양하거나 너무 긴 디퓨전 스텝을 사용했을 때 종종 불충분한 학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스텝 T가 유니폼하게 샘플링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임포턴스 샘플링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인퍼런스 때는 각 샘플링 스텝에서 ZT에 대해 ZT가 임베딩 공간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복원된 ZT-1 부분에 X 부분을 Z0의 X 부분으로 대체함으로써 X가 unnoised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는 앵커링 오퍼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디퓨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셔널 로우 바운드를 활용하여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파샬 노이징과 파샬 디노이징을 적용하기 때문에 X 부분은 어차피 바뀌지 않아 로스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백본으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원 과정에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비록 X에는 노이즈가 추가 제거되진 않지만 복원 과정에서 X는 계속 참고되게 됩니다. 디퓨색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은 오토 리그레시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모델들, 미세 조정을 진행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들, 넌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들과 비교를 진행했고, 시트식 태스크인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퀘스천 제너레이션, 텍스트 심플리피케이션, 페어프라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 비교할 만한 그리고 더 높은 생성 퀄리티를 달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Natural Language Generation Application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질인 같은 인풋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양한 아웃풋을 생성함에 있어 일관성이 있게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시계열 예측에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논문인 타임그레드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ICML에 게재되었습니다. 타임그레드는 확률적 다별량 시계열 예측을 위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인데요. 1부터 라지 t까지의 타임 스텝을 가지는 D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t0 전까지를 과거 시점, t0부터 라지 t까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시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플릿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문자 아래에 있는 게 시계열 타임 스텝을 의미하고 위에 있는 게 디퓨전 프로세스의 타임 스텝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과거 시점의 데이터랑 코베리에이트이 주어졌을 때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미래 시점의 컨디셔널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코베리에이트는 추가적인 컨디션을 의미하고 시간에 의존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은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측하길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해당 문제를 다음과 같이 오토 리그레시브 문제로 정의하여 풀게 되는데요. 1부터 t0-1 시점의 정보를 사용하여 t0부터 라지 t 시점의 컨디셔널 분포를 구하고자 할 때 이전 시점까지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한 시점의 컨디셔널 분포를 각각 구하게 되고 이를 모두 곱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점의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습하고자 하는 미래 시점의 컨디셔널 분포를 근사하는 P세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전 시점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RNN 구조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RNN은 첫 번째 엔리치 H0가 0이고 공유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멀티레이어 LSTM 또는 GRU를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 그래드는 이전 타임 스텝에 Rn의 히든 스테이트 값인 ht-1을 컨디션으로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을 통해 다음 시점의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 타임 그래드는 각 시점 t에 대해서 디퓨전 스텝 n을 갖게 되는데요. 학습과 샘플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각 타임 스텝에 대한 학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습 때는 데이터와 패스트, 퓨처로 스플릿할 위치인 t0를 랜덤하게 결정하고 t 시점에 대해 랜덤 디퓨전 스텝 n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기존 DDPM 식과는 이전 시점에 Rn의 히든 스테이트 값인 ht-1을 컨디션으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샘플링할 때는 Rn은 먼저 수행해서 이전 시점에 ht-1을 얻은 다음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리버스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다음 시점의 샘플을 예측하고 이를 또 활용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원하는 범위까지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외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기존 DDPM 식과는 이전 시점에 Rn의 히든 스테이트 값인 ht-1을 컨디션으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게 됩니다. 타임 그래드는 6개의 실제 데이터로 실험을 했고 고전적인 다별량 방법론들과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확률적 시계열 예측을 평가하는 데 자주 쓰이는 CRPS를 사용했고 10번의 실험에 대한 평균인 결과는 비교 방법론 대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며 소타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결측치를 채우는 시계열 임퓨테이션 분야의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CSDI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유립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되는데 시계열 데이터에는 다양한 이유로 종종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해 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결측치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퓨테이션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해당 논문은 이러한 임퓨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X0 컨디션가 관측치이고 X0 타겟이 미싱 밸류가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는 관측치가 다음과 같이 컨디션으로 사용되고 결측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기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활용한 임퓨테이션 방법론은 관측이 된 부분에도 노이즈를 더해 줌으로써 정보를 손실하게 되고 임퓨테이션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SDI는 결측치 부분을 랜덤 노이즈로부터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 점차적으로 변환시켜 임퓨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존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 모델과는 다르게 리버스 프로세스가 관측치를 컨디셔널 인풋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디노이징 과정에서 노이즈가 끼지 않은 관측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CSDI는 시퀀셜하게 결측치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비어있는 부분을 같이 생성해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에만 국한된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계열 데이터의 시퀀셜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임퓨테이션을 진행할 때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시계열의 시간성과 피처 의존도를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CSDI는 학습 동안 관찰된 값, 즉 컨디셔널 정보와 결측치의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필요한데 실제에서는 결측치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결측치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셀프 슈퍼바이스드 학습 방법을 적용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초록색은 학습 데이터의 관측값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학습 데이터의 결측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결측값에 대해 아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결집값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초록색인 관측값을 빨간색 임퓨테이션 타겟과 파란색 컨디셔널 옵저베이션으로 분리를 하고 이를 입실론 세타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임퓨테이션 타겟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임퓨테이션 타겟 선택은 다음처럼 정의된 타겟 초이스 전략들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랜덤 전략은 미싱 패턴을 모를 때 관찰값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 히스토리컬 전략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미싱 패턴을 찾고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믹스 전략은 1번과 2번을 섞은 방식이며, 네 번째 테스트 패턴 전략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미싱 패턴을 알 때 그 패턴을 적용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학습과 인퍼런스 각각 어떻게 타겟과 컨디셔널 옵저베이션을 설정하는지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은데요. 학습 과정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치를 타겟 초이스 전략에 따라 임퓨테이션 타겟과 컨디셔널 옵저베이션으로 나누게 되고, 샘플링을 할 때는 컨디셔널 옵저베이션으로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고 임퓨테이션 타겟으로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임퓨테이션을 진행하면 시계열의 시간성과 피처 의존도를 캡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구조 대신 각 레지듀얼 레이어에서 2디멘셔널 어텐션 메커니즘이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CSTI의 실험 결과입니다. 매트릭으로는 앞선 논문에서도 사용한 CRPS를 사용하였고, 헬스케어나 환경 데이터에 대한 존재하는 확률적 방법론들에 대해 40%에서 65% 정도 CRPS 기준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CSTI가 더 현실적인 분포를 생성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conditional Score Based 모델들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CSTI를 활용하여 Deterministic Imputation을 했을 때도 MA 기준 소타 대비 5%에서 20% 정도 감소시켰고, 이는 임퓨테이션을 위해 시간성과 피처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TI를 타임 시리즈 인터폴레이션이나 미래의 값을 결칙치처럼 고려하여 확률적 예측에 적용해 봤을 때 존재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디퓨전 모델을 다양한 도메인과 태스크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연구인 글라이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인 어노DDP,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연구인 디프섹, 타임 시리즈 포recasting 연구인 타임그래드와 타임 시리즈 임퓨테이션 연구인 CSTI에 대해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디퓨전 모델을 각 분야에 적용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디퓨전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할 때 대부분 기존 DDPM의 목적 함수나 수식적인 부분을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춰 백본 모델이 달라진다거나 컨디션으로 다른 값을 활용하는 것처럼 각 도메인에 맞게 살짝 튜닝하여 특정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야 말고도 디퓨전 모델은 오디오 분야나 3D 분야 등과 같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